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반장 진행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의 CPI와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 마감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공개될 이 CPI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험난한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우리 시장 그리고 주식 종목까지 오늘도 주식 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반장님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서 오늘 시장 복습해 봐야 되겠죠? 네, 먼저 오늘장 브리핑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 코스피 0.11% 하락한 2,550.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 출발 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는데요. 코스피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25억 원, 1,425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2,128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93% 하락한 890.6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각각 1,097억 원, 2,129억 원 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이 나홀로 961억 원 팔아치우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틀째 3%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무려 24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미래차 톱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시장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입니다.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 주가가 수직 낙하하며 15%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전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는 이 증권가의 우려 속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에코프로의 현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재 기준 좋은 주식이라 보기 어렵고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주식 반장님 만나봐야겠죠. 이 배트맨 2부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의 매매 기법 함께 살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승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월 17일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3,900원에서 14,100원 사이에서 매수해서 15,500원 1차 간다. 2차 앞전 고점이었던 16,015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오고 나서 제가 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자 그러면 3월 17일 날 말씀드렸던 장이 상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목표치는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가지고 있는 포트를 거의 대부분 다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시킨 상태이고요. 만약 장이 그냥 간다 그러면 다시 사겠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급등했던 2차 전지 반도체 업종 위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오늘장 대응하시면서 고민이 되었을 텐데요.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장 막판에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상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반장님. 오늘 장에서도 이 본격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투자 꿀팁 바로 들려주시죠. 자, 먼저 지난주에는 제가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선물 옵션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갈 장이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종목이 많았었고, 근데 오늘은 다 차익 실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 옵션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종목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차익 실현했고 남아있는 것들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보통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고 힘들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더 쉽고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15%씩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은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은 콜 옵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물 옵션 그러니까 붙여서 같은 종목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 선물이라는 지수, 코스피 지수 200 선물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할 때는 선물을 매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락장에는 선물을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얘는 상방을 말하는 거고 얘는 하방을 말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상승할 때 옵션 하시는 분 입장은 콜 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왜 상승을 롱이라고 얘기하고 하락을 숏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롱과 숏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승장은 꽤 길게 지루하게 오래오래 올라간다라 해서 롱이라고 부르고요. 숏이라고 해서 풋장, 숏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숏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은어로 많이 쓰는데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빠르게 빠져요. 그래서 숏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 양쪽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락이 주기적으로 자주 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장이었으니까 2월, 3월 동안 하락 많이 했죠. 주기적으로 되게 느릿느릿 빠졌으니까 그런 장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개념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저는 선물로서 기준 가격을 잡아드려요. 그런데 이 기준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자, 그러면 기준점을 지키고 출발하면은 매수하면 되죠.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기준가가 깨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장은 하락하니까 주식에선 할 수 없었던 선물의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매도에 진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주식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원에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 종목이 5,000원까지 빠져버리면 나는 떨어진 5,000원만큼을 차익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선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떨어진 만큼, 매수했는데 올라간 만큼, 만약에 방향이 틀리면 손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선물 옵션에서는 손해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상방으로 매수를 했는데 틀렸어요. 무너지고 하락을 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절하고 방향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주식은 여러분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식 에코프로를 샀어요. 갑자기 오늘 마이너스 15% 되네? 어떻게 해요? 습니다. 손절을 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손절을 왜 빨리 사람들이 못 치냐면 손절 치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올라갈 것 같아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몇 종목 골라놓잖아요. 압축해놨다가 그중에 아침에 호가 보고 제일 흐름 좋은 거를 삽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죠. 보통 단기 트레이딩 그렇게 하고 종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횡보할 때 좀 지켜보다가 내일장 오를 만한 것들, 흐름 모양 괜찮은 것들 찾아서 사서 다음날 시초가에 갭 상승하면 갭을 먹고 보통 팔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트레이딩의 모습인데,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가 상방 잡았다 틀리면 하방으로만 바꾸면 되고, 하락할 줄 알았어. 하방에 배팅했는데 하방이 아니야. 상승이야. 그럼 뭐 손절 빨리 인정하고 상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어. 근데 빡빡 우겨.
아주 그냥 영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침뱉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 싸운다고 칩시다. 연인 간에 싸운다고 칩시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면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거기다 대고 맨날 미안해 그러면서 또 싸우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 사과는 뭐냐면 손절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손절하고 나서 반대 방향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회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은 내가 손절 쳤을 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몇 날 며칠 뒤에 더 좋은 종목이 나와야만 복구가 되는데 선물 옵션은 틀리고 손절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보통 한 7, 8번 매매한다고 들면 한두 번씩은 저도 손절 쳐요. 두세 번씩 손절 칩니다. 그런데 손절 치고 나서 수익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을 내는 거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맞춰서 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쉽고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주문창으로 한번 볼게요. 주식은 만약에 내가 오늘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선물을 만약에 5계약 매수했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 나 5계약 팔게. 요만큼 올라왔으면 됐어. 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매도의 진입은 야, 오늘 하락을 좀 할 건데 많이 할 것 같아. 나 선물 10계약을 매도할게. 여기다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식을 팔아먹는 창에다가 여기다 진입을 하고 여기다 누르면 하방으로 진입이 돼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야 이만큼 빠졌으면 충분하다. 나 여기다 10개 차익 실현할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청산이 되는 거죠. 주문창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상승과 하락만 얘기하는 건데 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물 옵션을 이야기할 때 하나만 더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콜 옵션이라는 것과 풋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콜 옵션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게 콜 옵션이다. 반대로 풋 옵션은 지수가 내려가야만 수익이 나요. 그러면 콜과 풋이라는 건 이게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기준 가격만 아시면 돼요. 이게 만약 시소라고 생각하면 이놈하고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점을 이뤄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놈이 무게가 더 나가면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갈 것이고 얘가 내려가면 반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은 두 개가 기준점을 지키느냐 싸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준점을 둘 다 지키고 있을 때는 균형을 이뤄서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뭐 할까요? 횡보예요. 그게 횡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옵션의 가격을 좀 볼 줄 알게 되면은 기준점만 잡아놓은 기준점이 뭔지만 체크하고 둘 중에 기준이 되는 놈이 무너지면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 반대편이 올라가죠?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갑니까? 반대편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기준을 깼는지만 확인하면 난 반대편 사면 되는 거예요. 콜 무너졌어. 하락이구나. 풋 사면 되고. 풋이 무너졌어. 뭐예요? 상승이니까 콜 사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자, 그 상태에서 선물 차트를 제가 이게 오늘 차트거든요. 자, 오늘 차트부터 하나씩 제가 한 3, 4일치를 여러분 시간 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일치를 보시게 되면 먼저 지수가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이만큼 올랐다가 갑자기 확 빼버려요. 그리고 또 이만큼 올랐다가 횡보하다 끝납니다. 그럼 큰 파동에서는 올라가는 파동 하나, 내려가는 파동 하나, 올라가는 파동 하나 이렇게 3개의 파동이 있거든요. 주식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파동 1번과 3번만 수익 낼 수 있고 2번은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서 자, 선물 차트 5분봉만 갖고 놓고 보면 그래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았다는 거야.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옵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을 전혀 보지 못하신 분들도 간단하게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선물 옵션은 왼쪽 차트가 우리가 C라고 해서 얘가 콜 옵션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가 P, 얘가 풋 옵션 차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제가 아침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점을 지키냐 못 지키냐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풋옵션의 기준 가격은 2.83입니다. 콜옵션의 기준 가격은 2.0입니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보시면 아침에 풋옵션이 2.83을 붕괴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풋이 이렇게 죽어요. 자, 그럼 풋이 죽으면 누가 올라간다고? 반대 콜옵션이 올라가죠. 그래서 2.0에 오늘 저희가 매수했거든요. 2.0이면 그냥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얼마까지 가냐면 3.43.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주식은 여러분 상한가가 하루에 30%밖에 못 가요. 근데 얘 얼마 갔습니까? 예.
더블 조금 못 갔죠, 그죠? 한 70% 정도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와, 엄청나게 수익 나는구나. 근데 반대편을 보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콜옵션이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이 3.14인데 올라갔으면 지켜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얘가 깨져요. 그럼 뭐 될까요? 장은 조정 나오겠죠. 동시에 그때 보시면 풋옵션이 1.57에서 여기 지지를 버티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이만큼 올라 바닥에서 더블 2배가 갑니다. 여러분,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가장 큰 장점은 방향을 양쪽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상품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루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품은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없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10배짜리, 100배짜리 배수 게임을 해봤자 걔가 10% 가야 우리가 더블 정도 나거든요. 근데 단연컨대 이 옵션의 수익률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선물 옵션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선물 옵션을 알게 되면 지수의 방향을 알아요. 제가 3월 17일 날 코덱스 레버리지 저점이라고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월 27일 날 시장 고점이니까 하방 보라고 인버스 사시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당분간 사지 말라고 3월 말쯤까지 기다려보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반등 나오면서 빠지기 때문에 별로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구리 비율을 아시나요?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처음엔 찬물을 갖다가 가마솥을 떼요. 불을 떼면은 그 개구리들이 야 시원하고 좋다. 연못이라고 이렇게 헤엄친단 말이죠. 그러다가 불을 계속 떼요. 어떻게 돼? 야, 좀 뜨뜻한데? 좋은데? 몸 지지고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야,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끓으면서 다리를 쫙 뻗고 죽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마솥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개구리가 거기다 삶아지고 있는데 지가 삶아 죽는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천천히 데워져서 그래요. 천천히. 처음부터 끓는 물이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죽으려고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일반 개인 매매자들이 가장 깊이 하는 장이 뭐냐면 서서히 계단식 하락하는 거예요. 내가 삶아 죽는 개구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선물 옵션 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수의 방향을 굉장히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이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으면 웬만한 종목들 청산하고 현금 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인버스 잡아서 장이 빠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시장이 저점이 끝나고 언젠가 반등을 하는 게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하방은 다 팔아버리고 상방에서 주식이랑 ETF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이 그거라는 거고요. 자, 이게 오늘 차트였고요.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간 조금 있군요. 자, 4월 11일 차트입니다. 얘는 바로 어제입니다. 4월 10일 어제입니다. 어제는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해가지고 횡보하다가 종일 올라가요. 자, 그러면 주식도 이런 종목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선물 옵션이 어떻게 보냐? 기준점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풋옵션은 기준점이 얼마냐면 3.66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시를 해드려요. 이게 기준이라고. 콜옵션은 기준이 얼마냐면 0.98입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0.98의 콜옵션은 악착같이 한 30분간 지켜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2.88. 자, 당일날 280% 수익입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내셨는데요. 예. 그런데 반대로 풋옵션은 왜요? 기준점 3.66인데 아침에 얘가 올라올 때 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볼 때 차트의 패턴만 가지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잘 보거나 시장을 잘 보거나 손해가 안 나는 종목들 위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부터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 입장에서는 차트를 보는 것이 오랜 기간에 제 업이거든요. 17년 됐거든요. 7월 달 되면 만으로 17년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만 하루 6시간, 6시간 반을 보다 보니까 차트가 돌아가는 패턴 안에 속임수나 변형 패턴을 만나면 저도 속고 손절해요. 손실 납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보는 변형 패턴이 아닌 이상 되게 많은 패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장만 보시면 좀 심심하실까 봐 제가 자, 4월 1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풋옵션이 여러분 뭐만 보면 된다고요? 기준점만 보면 된다니까요. 3.5가 기준점을 얘가 붕괴하는구나 보는 순간 반대편 콜옵션인데 얘가 저점이 0.68이었는데요. 고점까지 300% 당일날 3배.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수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동안 거의 3배 300% 가까이 나갔고 오늘 70%가 시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시해서 안 보게 되거든요. 자, 상승장에서도 선물 옵션이 매우 좋다는 거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락장의 사례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얘는 4월 6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날 어땠냐면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해가지고 하루 종일 빠져요. 만약 주식하시는 분이 이 하락한 이 파동을 만약에 겪는다고 하시면 끔찍하죠. 물을 타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손절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만날 때 선물 옵션에서는 하락이라는 게 왜 하락 패턴들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할 때 왜 하락 패턴을 공부 안 하냐면 자기는 하락하는 거에 안 들어갈 자신이 있는 거야. 하락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매매를 합니다. 제가 시장을 좀 더 남보다 잘 본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락과 상승을 공존하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려운 장에서도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잘 되고 나서도 살아나요. 근데 부잣집에서 잘 여유 있게 자란 사람은요 어려워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그걸 감내하고 가는 견디는 그게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할 때 여러분이 하락장이라는 어려움을 겪어보는 걸 여러분이 그냥 꼭 주식으로 해서 내가 손실 봐라 이게 아니라 하락 패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선물 옵션을 좀 보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더 뜨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옵션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기준점이 붕괴되는 걸 보라 그랬잖아요. 얘는 4.85. 자,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얘가 4.85라고 하는 콜옵션 가격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얘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어떻게 되죠? 상승은 끝난 거죠. 그럼 뭐 사야 될까요? 반대편 하락. 풋옵션을 삽니다. 자, 얘는 아침 저점부터 고점까지 당일날 600%가 터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을 할 때 여러분 주식에서 60% 나도 엄청난 거예요. 50% 나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얘는 600%라고요. 딴 것도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하락장의 선물 옵션은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의 강점을 얘기할 때 하락장에 이만큼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상승장에는 주식할 수 있지만 하락장을 대비해 선물 옵션 하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상승장에서는 주식보다 비교할 수 없게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선물 옵션이.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주식은 무조건 손해인데 얘는 엄청난 수익으로 그 손실들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증권, 금융투자 뭐 이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선물 옵션을 하는 거예요. 개인 매매자들은 그건 어려운 거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외국인 개인 증권 금융투자 이 사람들은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조 원 단위 몇십조 원 단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이걸 할까요? 이거 안 하면 주식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안에 살아남으시려면 한번 관심 가지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 옵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제가 그다음에 종목에 관한 얘기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목에 가시면 저는 종목을 매매하는 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쌍바닥하고 다중바닥밖에 안 사요. 그러다 보니 상승장에 제가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요. 거의 대부분 다 조정 나올 때 사놨다가 상승장 올라오면 팔아먹는 거의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실이 없습니다. 주식으로 손해보면 굉장히 창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같이 민간인 아닌 선수들이 손해보면 참 창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보다 보니 저도 손실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근데 손해보다가 이게 바뀐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봐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자, 우리 앵커님. 네. 주식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일단은 수익이 나면은 돈을 벌 텐데요. 네.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이 날 거면 이게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네. 뒷말이 맞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못하겠네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쌀 때 사는 거예요. 결론은. 싸질 때 사고 그다음에 비싸질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싸질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와, 더 가나 보다라고 했다가 물리지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 1년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 많이 빠졌는데 강남 아파트 기준에 고점에서부터 30% 정도 빠졌고요. 강북은 한 40에서 50까지 빠졌고 서울 근교로 넘어가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50, 60%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이게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는 얘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락론자는 야,
아직 1921년도에서 20년도까지밖에 못 갔어. 19년도, 18년도 가격까지 와야 나는 살 거야. 집값 아직 비싸라고 얘기합니다. 하락론자는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론자는 야, 고점에서 30에서 50% 대박이다. 주워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요, 상승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고 있어요. 이렇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길게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5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73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전쟁 이후부터. 73년 동안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했어요.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73년 전보다 지금 집값이 싼가요, 비싼가요?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집값은 어떨까요? 여전히 우상향 아닐까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부동산은 한정적인 재화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한정 재화가 아니에요. 회사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요. 실적이 없으면 그게 도산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재미있는 제가 지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ETF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산이 많은 지형이에요. 산을 빼고 전답을 빼고 임야를 빼고 나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전체 전 국토 중에서 30%가 되지 않습니다. 70%는 산이거나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들입니다. 논이거나 밭이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8%인가 22%인가 그랬어요. 전체가.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가격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불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그중에 특히 땅값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보는 입장과 주식을 보는 입장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정재화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오래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왜 순환매를 하면서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매는 복리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된 승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번 매매 잘했어. 자, 그다음 2번 매매, 3번 매매, 4번 매매. 이게 연속해서 수익이 나야지 연속되지 않으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3판 해가지고 한 판 이길 때마다 1억 원 가지고 배팅했어요. 한 판 이기면 20% 수익, 2천만 원 수익 납니다. 자, 또 한 번 했는데 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20%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려왔다 올라온 게 복리가 되거든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번 중에 2번 맞췄으면 잘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3번 중에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자, 근데 가위바위보 횟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5번 한다고 치면 내가 5번 중에 3번 이상 이길 확률이 현저히 더 떨어져요. 10번 한다고 치면 내가 7번 이상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해나는 이유는 뭐냐면 연속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매매 횟수를 줄이십시오.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톡방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2달 가봐야 2-3번 매매하면 뭐 3-4번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밖에 안 사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사는 게 없어요. 들고 있는 거를 어떻게 팔고 들고 가고 관리할 거냐에 관한 말씀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장사항은 뭐냐면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매매하십시오. 한번 들어가서 10%에서 20% 정도만 난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연간 아무리 못해도 연간 수익률이 50% 무조건 넘습니다. 연수익률 100%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잃지 않아야 이게 가능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익률이 미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은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는데 얘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여기 3월 16일, 17일 이날입니다. 13,900원부터 14,100원, 200원대까지 분할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1차 목표가 15,500원 자 도달했고요. 떨어질 때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샀습니다. 15,300원에. 그래서 오늘 저는 16,300원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 16,0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을 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한번 출렁이면 또 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느냐? 네. 그런데 혹시 출렁이고 갈지 그냥 갈지가 불분명해서 일단 저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분명한데 더 수익을 내겠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불분명하면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게 제 매매 성향이기 때문이고 누구보다 잃고 싶지 않아서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사시면 좋겠고 만약 그냥 간다면 팔지 않고 버티는 분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150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얘가 놔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제가 다 파시라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사인 드렸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저께 전량청산 사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1월 달부터 샀거든요. 1월에 샀고 눌릴 때 여기 8,000원대 여기 눌릴 때 여기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올라왔는데 어저께 12,300원대에서 다 팔고 12,200원, 300원에 올청산했는데 더 가면 속상한 거고 뭐 아니면 내 거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오다 가다 운이 좋아서 고점에 팔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익 실현 이렇게 끝내버렸고요. 그다음 종목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 달러 레버리지가 있는데 얘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11,000원 밑에서 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 1월부터 2월 사이에, 1월 달 내내. 그리고 12,500원에 다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여기 12,000원 밑에서 살살 모으다가 또 지난주에 못 사신 분 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14,000원 부근까지 볼 생각입니다. 끌고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주가는 조정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단기 과열로 보이셔야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조정 나올 때 주식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시고 12,000원 깨지지 않는 한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종목을 몇 개 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인도 니프티 50입니다. 제가 인도 니프티 50인데 제가 쌍바닥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전 저점에서 저점이 살짝 높은 쌍바닥 22,000원대에서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 1차 목표가 앞전 고점이었는데요. 그래서 24,900원대에서 오늘 여러분 절반 차익 실현 끝내자. 많은 70%까지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얘를 어디까지 보냐면 27,000~28,000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눌린다고 하면 23,000원대에서 재진입을 할 생각이고 팔아먹은 거 다시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길게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27,000~28,000원까지 보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236350입니다. 236350입니다. 자, 또 하나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 자, 여러분 제가 인도하고 베트남 얘기하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인도라는 나라의 가장 똘똘한 회사.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상위 1위부터 30개 혹은 1위부터 50개를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 통계로는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1, 2위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얘가 원래 중국이 많았는데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올 통계는 이번에 최신 통계로는 인도가 좀 앞질렀습니다. 한 5,000명에서 1억 명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매할 수 있는, 소매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력, 자원, 그다음에 소비 인구 이 세 개가 국력입니다. 그리고 군사력까지. 자, 그러면 그중에 누가 나올까요? 중국이 좀 더 낫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향후에 10년을 보고 20년을 보실 때 인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 성장한다고 봐요. 다만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는 계급주의입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중국만큼은 못 따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트레이딩을 반복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원유 선물입니다. 신한 WTI 원유 선물 ATN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 500015입니다. 500015. 자, 이 종목은 기름값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6,000원 초반, 여기 6,0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7,000원짜리에서 절반 청산했고요. 나머지 끌고 갈 건데 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가 고점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고 갈 생각이고 얘는 6,800원 건드리면 다 차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버티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다 왔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1, 2주 안에 떨어질 거니까 급락하면 못 파니까 차익 실현하시라고 욕심내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보시면 2차 전지들 줄줄줄 빠지는 거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데 자동차도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다 파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성장 동력이 얼추 끝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떨어질 때 저는 매집해야 되는 종목으로 이거 추천하겠습니다.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228810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 K 컨텐츠 우리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K-팝 이것들을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로 어디가 가냐면 이런 대체재가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7,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살살 모아 놓으시면 한번 시세 주면서 한 10%에서 15% 정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화 그렇게 좋다 얘기하다가 어저께 다 청산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 제가 여기 서울경제TV 나와서 1월 초에 사자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눌림을 줄 때 3월 달에 살살 모아가도 괜찮을 종목 남아있다라고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저께 다 팔았습니다. 2만 원대에서. 그랬더니 오늘 마이너스 4.87%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쾌감을 느낄 때는 다 팔고 나서 빠질 때입니다. 다 팔고 나서.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몇 개만 좀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현대차는요. 1월 달부터 우리가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19만 원대에서 19만 5천 원, 8천 원대에서 물량의 7, 80% 던지시라 그랬습니다. 얘는 19만 2천 원 건드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19만 2천 원 건드려버리면 장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들지 않으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끌고 가보는 거고 70% 저는 다 팔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위아는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늘 전량 차익 실현했고요. 물론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있어 보입니다만 그다음에 만도는 조금 남아있어 보여서 만도만 내비뒀습니다. 만도는 한 5만 1, 2천 원 오면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에서 여러분 다른 거 너무 비싸서 못 산다면 지난 시간에도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꽤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얘도 지금 반은 팔고 얘는 34,000원 무너지면 다 익절해버리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제가 다른 종목들은 별로 신뢰 못하겠는데 한미약품, 유한양행, 오스코텍 3개 괜찮다라고 이거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종목 상담할 때 드린 얘기예요. 어떤 분이 바이오 종목에서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살 바 이거 사세요라고 3종목 말씀드렸는데 3개 다 무지하게 뛰었네요. 기본 10에서 20%까지 뛰었거든요. 예,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차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모레부터 다 팔아 드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는 여러분 뛸 때 파는 거지 길게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들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업은 앞으로 성장주입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요. 7만 원 밑에 내려올 때 6만 원대 중후반에서 매수를 살살 모아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목표가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10에서 15% 정도 기대 수익 보시고 들어가시면 물리지 않고 손해 안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답답해가지고 대안 종목으로 드렸던 것들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고 참 제가 말이 빠른 건요.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제가 제 방송 모니터링해 보면 되게 숨차 보여요. 숨찹니다. 굉장히 제가 헉헉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맞고요.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제가 하는 강의가 잘 안 들리시거나 메모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아마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알찬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선물 옵션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오늘 구성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ETF, ETN 투자를 위한 이 투자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 너무 알찼죠. 방송 다시 보기 이후에도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분 전이었죠. 조금 전 내일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3월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0%로 이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5.6%로 예측치에 부합했고 이전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승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방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06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종목명은 현대차, 매수가는 17만 9천 원, 보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네, 추가로 코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15만 원 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반장님, 이때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이 현대차 3.18% 상승하면서 19만 8,20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지금 한 주당 가격으로는 한 22만 원 정도 지금 상승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폭 상승했을 때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아까 앵커님 제가 주식은 언제 사는 거라 그랬죠? 저렴할 때요. 그렇죠, 쌀 때요. 네. 자, 그러면 17만 9천 원이 쌀 때인가요? 비쌀 때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 만약에 쌀 때 사셨다면 저는 들고 가시라고 하겠는데 네. 지금 가격이 좀 어중간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면 이런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17만 9천 원에 샀다. 그 얘기는 여기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데 15만 원까지 빠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주식을 사실 때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손절가의 기준을 얼마를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 이상 빠졌는데 손절을 안 한다? 매매의 원칙이 글쎄요. 그럼 좋은 자리일까요?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건 없겠지만 출렁출렁임이 있더라도 10% 20%가 빠진다면 내가 좋은 자리에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더 갈 것 같아라고 추격했다가 물리면서 이만큼 물렸다가 회복이 돼서 본전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본전 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본전 왔다가 마이너스 이걸 반복하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이라 사실 어떨 때는 제가 좋은 얘기하고 어떨 때는 되게 쓴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께 쓴소리를 많이 해요. 주식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 쌀 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에 내가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목표가를 길게 볼 수 있어요. 현대차를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가격은 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뭐 글로벌 탑3야 뭐 현대차에서 주장하는 얘기고 제 개인 생각은 탑3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탑7에서 탑5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30년, 40년이 됐을 때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그 이상의 세상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은 지금보다 기하급수로 늘어 있을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사신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대한민국 시장은 많이 올랐다 빠졌다 반복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면 자,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자, 현대차가 한번 떨어질 때 어떤가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13년, 14년입니다. 고점 여기고요. 얘가 저점이 떨어질 때까지 2020년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6년입니다. 6년간 떨어질 때 고점 25만 원이었고 저점 6만 5천 원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나는 걸 감내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단기간에 1년 만에 바짝 28만 9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15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얘가 저점 찍고 올라가는 우상향이 보이실까요? 아니면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잠깐의 반등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잠깐의 반등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로 내가 끌고 가겠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은 한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저는 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왜냐하면 아까 그 기사 보셨습니까? 현대차. 얘는 뭐였죠? 2030년까지 이만큼 투자할 거야라는 할 거야입니다. 자, 여러분 했어와 할 거야는 다른 겁니다. 자, 나는 부자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부자 되었어. 다른 얘기죠.
그죠? 할 거야의 기대감으로 오르면 기대감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 그 사람이 어때요? 기대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중장기로 볼 때 현대차는 좋은 주식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오면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 좋은 가격에 들고 계시다면 저는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17만 9천 원이시니까요. 밀려서 18만 5천 원 건드리면 다 정리하세요. 미련을 버리시고. 되셨나요? 그럼 주당 6천 원을 수익 내는 걸로. 그렇지 않다면은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까지 끌고 와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싸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현대차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우리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1114번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매수가는 15,5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코멘트는 이 LCC에 비해서는 현재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아시아나항공 오늘 시장 기준으로 0.08% 하락하면서 이 13,29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큰 폭으로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매수 단가가 지금 현재가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주 중에 1등 누구죠?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회사입니까? 대한항공에 인수당한 적자를 면치 못해서 인수당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인수한 회사를 사야 될까요? 인수당한 회사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대한항공 사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사신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중장기 하락을 하고 있고 어디에도 저점을 형성했거나 반등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등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얘가 기세적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거의 피말리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저보고 언제 살래라고 물으면 지금은 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언제 살래라고 물으면 10,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사서 반등 좀 먹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거 살래 아니면 대한항공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한항공을 살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관련 주 중에 지금 참 좋은 여행이랑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그다음에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중에서 관광 관련 종목을 여러분이 사시려고 한다면 만약 여행 수요를 인해서 사신다면 저는 호텔신라하고 롯데관광개발, 참 좋은 여행 이 세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만약에 항공주에 국한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대한항공하고 한진칼이 조정 나올 때 사시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라는 말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종목은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글쎄요. 10,000원 초반까지 와서 물 타서 빠져나오실랍니까? 아니면 이번에 반등 좀 나올 때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오면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높지 않고 손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20%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요. 종목 하나만 잡으면 1, 20% 금방 수익 나니까 저라면 조금 반등 나올 때 적당히 정리하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다음 타겟 이번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면 또 살 거거든요. 사는 종목들로 갈아태워서 마음고생 안 하시는 것이 시간이 돈이니까 낫지 않을까 권장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라는 이 원칙 함께 고수하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알찬 이 선물 옵션 매매를 위한 기초 교육부터 우리 ETF, ETN, 우리 관심 종목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교육,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욱더 알찬 강의, 알찬 전략, 시장을 이기는 방법까지 오늘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